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공기업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단풍의 절정인데 다들 단풍 구경은 하셨나요? 저는 이래저래 바빠서 사진으로만 구경을 했네요. 단풍이 지기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학생이 되다 보니 저희보다 더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제 사연을 클릭하신 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솔직히 제가 당한 일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연히 사연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 친구나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 시절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회사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제가 취미가 같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자전거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영 씨도 자전거 좋아해요? 아, 네. 주말마다 혼자 자전거 타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그렇구나. 저랑 취미가 같네요. 이 자전거 사려고요? 그냥 구경 중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자전거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혼자만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었는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 사람도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 저에게 돌진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관심 정도만 줘서 저도 편하게 그 사람과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저희 둘은 주말에 가끔씩 같이 라이딩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분들에게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티를 낸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사귄 지 1년이 지날 무렵에 회사분들도 알게 되셨어요. 그 사람과 사귀면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집안일 문제로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끊으면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내 여동생이 최근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매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래? 근데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서 어릴 때부터 시시콜콜하게 나한테 전화해서 화풀이 하시곤 그랬거든. 저는 항상 밝은 표정인 그 사람이 집에서 온 전화를 받으면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표정이 돼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면 일부러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미간을 눌러주며 제가 위로를 해주고는 했어요. 당신도 많이 부담되겠네. 동생도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한 귀로 듣고 넘겨. 으이그, 내가 우리 민영이 때문에 산다.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결혼을 언제 하냐고 추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난감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그 사람도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가끔 자전거를 가지고 교외로 캠핑을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본인이 준비한 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반지를 줬습니다. 섬세한 사람이라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청혼을 받으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날인데 왜 울까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민영아, 왜 울어? 몰라, 기분이 이상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에 제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야, 감동받아서 그런가 봐.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래, 민영아, 내가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시어머니 될 분이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꽉 막히고 아들만 바라보는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으리라고는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상현이가 사주를 보면 아내 운이 좋다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성실한 아이 만나게 된 거 보니까 사주가 딱 맞네.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웃으시며 대꾸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민영이는 사주 안 봐도 남편 복이 있는 거 그냥 알겠네요. 상현이처럼 듬직한 남편감을 어디서 이렇게 잘 만났는지 감사합니다. 뭘요? 이렇게 예쁜 딸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상현이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이 남달라서 이 청약 통장도 만들고 열심히 붓더니 그 몇 년 전에는 아파트도 지 이름으로 하나 얻었잖아요. 준비된 남편감이기는 하죠. 그 후로는 별 잡음 없이 저희 부모님과 잘 조율해서 예단 예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결혼 날짜에 관한 건 시어머니가 아는 점쟁이에게 좋은 날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남편도 저에게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난 우리 엄마가 괜히 무례하게 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어머님 완전히 나이스 하시던데? 괜한 걱정했네. 사실 엄마가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어머, 정말? 왜? 불안하다고 자꾸 그러시네. 어머님이 당신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럴 수 있지. 응. 사실 나 어릴 때부터 얼른 장가가서 내 가정 꾸리고 싶었어.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 그래서 청약 통장도 일찍 만든 거고. 뭐 다행히 당첨되고 나서 집 나와서 지내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뭐 여동생도 사실 대학도 안 가고 네일 아트니 뭐니 배운다고 해서 내가 돈 다 대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바로 사고 쳐서 결혼했거든. 이제 나랑 결혼하면 그런 짐 다 내려놔. 어머님 아까 보니까 당신 보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것 같던데? 그런가?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랑 잘 이야기할게. 너한테까지 부담 주지 않아야 할 텐데. 안 그러실 거야. 하지만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사람 하나 보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분들의 축하도 많이 받고 행복한 예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신우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안고 혼자서 예식장에 왔더라고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서 얼굴도 앳된 신우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애가 애를 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지수예요. 지수야, 내가 외숙모야. 반가워. 언니, 애를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귀엽네요. 근데 지수 아빠는 같이 안 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몰라요. 뭐 그런 걸 물어요, 진짜.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애 좀 봐주세요. 네? 지금요? 네, 그러세요.
신우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손님 맞이를 해야 하는 제품에 아이를 안겨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불안하고 제 드레스가 불편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아이를 낳은 친구가 인사를 하러 와서 아이를 안아줬어요. 너 속도 위반했니? 이 애는 뭐야? 아니야, 신우 아인데 신우가 화장실 간다고 애를 맡기고 가서 왜 안 오지? 어머 민영아, 네 신우 생각이 있는 거니? 지금 예식 앞두고 있는 새 신부한테 이 갓난 애를 맡기고 간다는 게 말이 돼? 다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많이 급했나 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다른 친척들 있을 거 아니야. 야, 보아하니 만만치 않겠다. 나도 신우 때문에 고생해봐서 알잖니. 그런 거야? 아니야, 뭐 신우가 아직 어려서. 왔다. 신우는 30분이나 자리를 비운 후에 돌아와서는 도끼 눈을 뜨고 제 친구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가며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언니, 애를 남의 손에 맡기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도 제 친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남인 거 아닌가요? 신우 논리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쌩하니 나가버려서 저와 제 친구들은 좋은 날에 얼굴 붉힐 수 없어서 멋쩍게 쓴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게 제 시집살이의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땐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후에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회사도 갔다 보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출퇴근도 함께 했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좋기만 했어요. 회사는 같아도 부서는 달라서 하루 종일 붙어서 지내는 건 아니어서 서로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회사 분들도 그렇게 저희를 보면 인꼬 부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아이도 예상보다 일찍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울렁거리고 하루 종일 멀미를 하는 기분이라서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2줄이 뜨더라고요. 그날 점심시간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고 제가 임신 4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편이 우니까 저도 따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왜 울어? 나 너무 좋아서 그렇지. 민영아, 의사 선생님, 그 남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후에도 남편과 함께 태교를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는 처음에는 음식을 보면 헛구역질이 나서 잘 먹지 못하다가 임신 3개월 차가 지나면서부터는 뭘 먹지 않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와서 저는 결국 임신 5개월 차부터는 휴직계를 쓰고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불시에 들이닥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초반에는 제가 걱정돼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감시를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쉬다가도 저는 시어머니가 오면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나야. 얼른 문 열어. 어머, 아가씨도 같이 오셨네요? 그날은 시누이가 아이도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제 물음에 고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우리 오빠 집인데 내가 못 올 때 왔어요? 아니요, 연락이 없이 오셔서 그냥 반가워서 그렇죠. 지수도 왔구나. 안녕. 아직 돌도 안 지난 애한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해요? 애가 졌다고 유난이네? 그렇게 시누이는 미운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저에게 또 아이를 맡기고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묻더라고요. 언니, 컴퓨터 어딨어요? 컴퓨터 저기 서재방에 가시면 있어요. 오빠가 비번 안 바꿨겠지? 저 잠깐 컴퓨터 좀 할게요. 지수 좀 봐주세요. 시누이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는 본인들 것만 사온 음료수를 마시며 저에게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하기도 힘들고 너는 집에 쉬어서 좋겠다. 많이 힘드세요? 네 시누이가 요새 우리 집에 살잖니. 애 보기도 힘들고. 너 애 잘 본다? 열심히 공부했나 봐? 아, 네. 우리 씩씩이 태어나면 저도 육아하는 법을 알아야 하니까요. 지수가 참 순하네요. 그럼 네가 데려다가 키울래?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그런 말씀을... 농담이야. 네 시누이, 그 지수 엄마가 사실 별거 중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꽤 됐어. 네 남편은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로 하고 내가 답답해서 너한테 털어놓는 거야. 별거요? 어쩌다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나저나 우리 지수도 일 좀 해야 할 텐데. 우리 지수가 제빵사 자격증이 있잖니. 그 빵가게에서도 몇 달 일을 해봤고 내가 형편만 좋으면 그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는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가씨가 제빵 자격증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일하기 힘들고 네 신우랑 같이 디저트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싶거든. 그 마카롱이라고 알지? 그거 한번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네 신우가 가게 봐둔 곳이 있다는데 거기 권리금이랑 보증금 정도만 보태주면 우리가 일해서 나중에 갚을게. 우리 뭐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신우랑 내가 깡패도 아니고. 내가 일단 상현이한테는 미리 언지를 줬는데 애가 결혼 전에는 그냥 도와줬을 텐데 너랑 상의해 본다고 하고 말이 없잖아. 혹시 네가 안 된다고 한 거니? 네?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네가 눈치 주고 그런 거 아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통치 엄마랑 동생한테 연락도 없고 아주 매정해졌다니까. 제가 상현 씨랑 잘 상의해 볼게요, 어머니. 그래. 속상하다. 우리 아들 내가 하는 말 그냥 듣고 넘기는 적이 없었는데 네가 좀 이야기 좀 잘해봐. 그나저나 지수가 네 품이 편한가 보다. 어쩜 그렇게 때도 안 쓰고 잘 안겨있니? 저기 기저귀 가방에 그 분유통이랑 젖병 있으니까 네가 좀 타서 먹여봐. 시누이는 뭘 하는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저더러 애 분유를 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연습하는 셈치고 미지근하게 물을 받아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래도 애가 젖병을 쪽쪽 빠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저는 아이를 돌봤고 방 안에 들어갔던 시누이는 몇 번의 괴성을 지르다가 저녁이 돼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자는 말을 하고 나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까지 남편과 결정을 하라고 저에게 말하곤 남편이 오기 전에 가버렸습니다. 상현이랑 오늘까지 결단 내서 내일 좋은 소식 전해줘라. 우리 내일 또 올게. 간다. 네, 어머니. 아가씨, 지수야, 조심히 가세요. 시누이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 한마디 없이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입에 고구마를 물고 남편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그날 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제빵사 자격증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언제 걔가 제빵 자격증을 땄대?
일도 몇 달 했다던데? 결혼하고 나서 한 건가?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 왔었거든.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왔다고? 뭐래? 당신한테 말했다던데? 뭐 디저트 가게 차리시고 싶대. 이미 가게 할 자리도 아가씨가 다 봐놨다더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그거? 난 안 해주려고 했지. 아니, 부담되잖아. 걔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 아가씨가 오늘도 컴퓨터로 뭘 열심히 알아보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뭐 지수 보니까 짠하더라. 어머니가 5천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뭐 다 갚는다고. 그냥 해드리자. 저는 시누이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그 말은 하지 않고 남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식식이도 곧 태어나는데 나 이제 엄마랑 내 동생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5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반협박처럼 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했고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5천을 그냥 꿀꺽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 적금 부은 거 곧 만기되고 당신도 돈 모아둔 거 있잖아. 그냥 해드리자. 그럼 내일 내가 퇴근하고 엄마한테 가서 말할게. 나 사실 엄마랑 내 동생 못 믿어. 그 차용증이라도 쓰고 빌려줘야겠다. 그렇게까지? 설마 아들 돈을 떼어 먹으시겠어? 내가 당하고 산 게 있잖아. 아무튼 미안해, 민영아. 시댁 신경 쓰게 해서. 아니야, 난 괜찮아.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뭔가 잔뜩 화가 난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는 그걸 쏠랑 일러 바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이구, 이건 모르는 척하는 거 봐라. 네 남편한테 어떻게 말했길래 얘가 차용증이니 뭐니 그런 말이 나와? 가족끼리 차용증?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상현 씨가. 네가 잘만 말했으면 우리 아들 그런 소리를 하겠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출근했던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엄마, 여기 왜 있어? 넌 출근한 거 아니니? 가다가 몸이 안 좋아서 반차 내고 오후에 출근하려고 왔는데 엄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가 아들 집도 못 와? 디저트 가게 때문에 온 거예요? 예지는? 예지도 곧 올 거야. 예지 오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시누이를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그 디저트 가게 그거 정말 자신 있는 거야? 오빠는 자신 있으니까 하지. 나도 내 남편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자기 하는 장사 잘 된다고 어찌나 나를 무시하는지.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그럼 민영이랑 내가 도와줄게. 5천 필요하다고? 그래, 상현아. 그 5천도 부족하긴 한데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알았어요. 대신 차용증 쓰고 돈 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아이 곧 태어날 거고 돈 많이 들어요. 3년 내로 꼭 갚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표정이 싹 바뀌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력한 차용증에 서로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차용증을 들고 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에 출근을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내뱉었어요. 네가 어떻게 했으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독하게 변하니? 언니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불려시네. 어이가 없어서 원. 두 사람이 그렇게 퍼붓는데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돈을 빌려주고 욕먹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는 뭘 하는지 또 본인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다시 컴퓨터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졸지에 또 아이를 맡아서 우는 애를 달래고 젖병에 분유를 타서 먹였네요. 시어머니는 볼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방 안에서 신우는 뭘 하는지 욕이란 욕은 다 해대고 있었습니다. 한참 컴퓨터를 붙잡고 있다가 아이를 안고 또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붙였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 엄마한테 돈 붙였어. 고마워, 민영아. 뭘, 어머니랑 아가씨가 꼭 열심히 해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린 이후에는 고맙다는 전화도 없고 저희 집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두 사람이 가게 구하고 디저트 연구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동네 상가에 가게를 차릴 건가 보더라. 내가 가보겠다는데 아직 정신 없다면서 오지 말라네. 그래? 근데 지수는 누가 보고 있대? 뭐 엄마랑 같이 돌보고 있겠지. 왜? 아니 바쁜데 애 보기 힘드실까봐. 걱정 마. 저는 내심 그 바쁜 와중에 애를 잘 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난 후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애를 맡기러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임신 8개월 차라서 몸이 많이 붓고 힘들었거든요. 언니, 살 되게 많이 쪘다. 나 지수 임신했을 때 그렇게까지 찌진 않았는데 한 30kg 쪘어요? 20kg 찐 것 같아요. 근데 어쩐 일이에요? 디저트 가게는 잘 되고 있죠? 개업하는 날 갔다가 못 가봤네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수 맡길 곳은 없고 언니가 좀 봐주면 안 돼요? 네? 저 사실 이제 만삭이고 힘들어서 어디 어린이집에 맡기시면 안 될까요? 갓난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요? 언니 참 매정하네요? 누가 매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 애를 본인이 잘 돌봐야지 애를 제대로 돌보는 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어머니까지 나타나서 애를 봐주라고 강요했습니다. 지수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지? 우리 예지가 요즘 디저트 가게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우리가 남도 아니고 넌 집에서 팽팽 놀고 있잖니? 너 애 낳기 전까지 연습하는 셈 치고 지수 좀 잘 봐줘. 그게 말인지 방군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놀려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누이는 어쨌든 제 덕에 가게도 차린 거였잖아요. 팽팽 논다느니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저는 급격히 찐 살에 남산만큼 부른 배에 몸을 가누기도 힘이 든 상태였거든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서도 애를 저에게 맡긴다는 게 정말 염치고 뭐고 본인들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만삭이라서 힘들어요. 뭐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낮에 한 3-4시간 봐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니? 애 낮잠 재우면 우리가 데리러 올 거야. 어머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셔도...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저희 집 서재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막무가내로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쁘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칭얼대는 애를 보며 몸도 가누기 힘든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애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더니 잠에 곤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어서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면 눕힐 아이 침대에 시누이 아이를 눕혀두고 컴퓨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대체 뭘 하고 간 건지 인터넷 방문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처음 보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였던 것이에요. 뭘 그리 열심히 하나 했는데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개업할 때 가봤으니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시누이의 아이를 저희 친정엄마에게 맡긴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렸던 디저트 가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없고 웬 젊은 남자가 가게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마카롱과 쿠키를 구입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안 계신가 봐요. 언제 알바생을 구하셨지? 네? 제가 사장인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여기 이혜지 씨가 사장님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 사람 전에 하루 저희 가게 빌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마침 제가 휴가를 가는 날이어서 돈 100만 원 받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여기 사장이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누가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 갈긴 듯이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속인 건지 저는 선의로 두 사람의 편의를 봐줬는데 그 대가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시누이를 만나러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현관배를 눌러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는 남편 생일을 치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없고 시누이가 맥주를 마시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없이 도박을 하느라 제가 들어간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시누이한테 참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몇 분 후에 들이닥쳤고 불법 도박을 하고 있던 시누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를 발견한 시누이가 외쳤습니다. 언니가 신고했어요? 진짜 미쳤어! 미친 건 아가씨겠죠. 우리가 준 돈 5천으로 도박한 거예요? 애는 만삭인 나한테 맡겨두고 정말 미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와서 제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딸을 경찰에 신고해? 야, 이 나쁜 년아!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방금 보셨죠? 저한테 폭력 쓴 거 보셨죠? 이분도 데려가세요. 그러자 두 사람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경찰은 두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고 저는 경찰에게 진술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일찍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이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 몸은 괜찮아? 난 괜찮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가씨 진짜 애 엄마 맞아? 애는 돌보지도 않고 우리가 준 돈 다 도박으로 날린 것 같더라. 가만 안 둬 진짜. 민영아,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그리고 남편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신우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나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도박에 눈이 멀어서 저 정말 서러웠거든요. 애 아빠가 자기 돈 번다고 나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가씨 말 못 믿어요. 아가씨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완전히 속여 먹였잖아요. 어머니도 다 아시고 그러신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난 몰랐어. 나는 정말 예지가 디저트 가게 하는 줄 알았지.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손찌검까지 하고 정말 미안해. 저 두 사람 보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못 보겠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합의해 드릴게요. 아가씨는 죗값 받으시고요. 그리고 차용증 쓴 거 잊지 않으셨죠? 아직 3년 기한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짓을 해서든 돈 갚으세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만삭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상보다 일찍 조기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시누이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매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시누이도 구치소에 머물면서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 듯 했어요. 육아휴직을 쓰고 태어난 저희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열어줬네요. 그리고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 겨우 이혼은 안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여서 미안해요. 오빠한테도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세아가, 우리가 철이 없었어. 미안하다. 아이고, 애가 지 아빠를 꼭 빼닮았네. 우리 손주 좀 안아볼까?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에 많이 예민한 상태이기도 했거든요. 위선 떨지 마세요. 상현 씨가 두 사람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저 다 들었어요. 상현 씨도 두 사람 연락 안 받는다고 하던데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믿음도 없다고 말하며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누이는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시댁에 완전히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을 저는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 돌이 되던 날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디저트 가게를 차렸다면서 쿠키 박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남편이 두 사람을 보고 기겁을 하며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죠? 아들아, 왜 이렇게 모질게 구니?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하나뿐인 네 엄마랑 동생 용서 좀 해줘. 용서요? 제가 한두 번 당했어야 말이죠. 저는 괜찮은데 제 와이프 고생시킨 거 저 못 참아요. 됐어요. 가세요. 그 말을 듣고 시누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저에게 다가와서 쿠키 박스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 엄마랑 디저트 가게 작게 차렸어요. 이거 쿠키 좀 싸왔는데 드셔보세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누이가 내민 쿠키 박스를 받아들었고 남편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난 어쨌든 엄마랑 동생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얼른 나가. 그리고 우리가 빌려준 돈 상환 날짜 2년 남은 거 알지? 열심히 살아서 제 날짜에 갚아. 가 이제.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럴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인들이 개과천선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본인들 디저트 가게에서 만든 쿠키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맛은 좋더라고요. 받은 쿠키는 회사로 가져가서 회사 동료들과 나눠 먹으며 은근히 홍보도 해줬네요. 민영씨, 쿠키 맛있다. 이거 어디 거야? 맛있으세요? 이거 땡땡 디저트 가게 거예요. 맛있으시면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가끔 사서 드셔주세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 디저트 가게는 웬만큼 장사가 잘 됐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결국 차용증에 적힌 대로 두 사람은 저희에게 빚졌던 5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빌렸던 돈 갚는다. 고마웠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돈을 갚고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저트 가게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두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명절이 되면 제 친정집에만 잠시 들렀다가 여행을 가고는 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친정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라서 이번 추석에는 친정 부모님과 저희 두 아이와 남편과 함께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부산으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이제는 학생이 돼서 같이 여행을 가니 본인들 할 건 알아서 해서 편하더라고요. 언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컸는지 보면서도 새삼스럽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도박도 끊고 디저트 가게도 차려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 다시 잘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신우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부도 결혼식에 참석할 의향은 있네요. 다시 왕래하며 지낼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몰상식했던 신우와 시어머니 덕에 결혼 초에 제가 고생을 좀 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은 덕에 두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남편도 두 사람에게 당하고 산 게 많아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앞으로 왕래하고 지낼 일은 없겠지만 아무쪼록 지금처럼 성실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한 해가 저물고 있네요.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무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